생성형 AI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이 AI를 보조하는 역할, 대표적인 이 활용의 팁은 생성형 AI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AI를 하게 되면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구분하는데,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딥러닝 영역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생성형 AI 서비스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텍스트 인공지능, 그림 생성 인공지능, 음악 생성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질문, 즉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그 값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음악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생성형 AI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판별 AI와 생성형 AI의 차이점은 기존의 딥러닝 앞부분에서 인공지능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구분했는데,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딥러닝이 학습한 것을 찾아내는 역할을 딥러닝이 쭉 했었는데, 생성형 AI는, 지금의 생성형 AI는 찾아서 다시 생성해 준다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딥러닝 학습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생성해 주는, 그리고 만약에 챗GPT라든지 또는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코팔렛이나 똑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질문을 하더라도 매번 새롭게 생성한다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찾는 거에 급급했던 딥러닝이 지금은 찾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을 해준다, 이렇게 차이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로 가능한 것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이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20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글쓰기, 시, 가사, 소설 창작, 논문 작성, 또는 프로그래밍, 코딩, 언어 번역 및 교정, 콘텐츠 제작,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오픈 AI에서 GPT-4.5를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인간 수준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26개 언어에서 50개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인터럽이 가능을 하다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인터럽이 가능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잠깐 네 질문을 잠깐 멈추고 새로운 질문을 했을 때 새로운 답변을 하고, 이전에 질문했던 걸 다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대화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메라를 보면서 내가 대화를 한다든지 카메라가 촬영된 모든 부분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첫 번째, 이미지를 인식하고 생성하고, 또 생성한 것을 변형하고, 그 다음에 변형된 것을 다른 형태로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픈 AI의 달리 3뿐만 아니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어도비, 딥드림 제너레이터, 이런 부분 회사들이 동시에 지금 그림 생성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 생성 인공지능이 앞으로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챗GPT로 작사 작곡을 하고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작곡 생성하는 텍스트 투 뮤직을 한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음악 생성 인공지능 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실예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수노점 AI인데, 제가 음악 생성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편리하고 제일 빨리 작사 작곡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챗GPT뿐만 아니고 생성형 AI에서 미래의 이 발전 속도에 따르면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고 인간 가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산출물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자형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성형 AI가 좀 더 발전을 하면서 T자형, 여기서 얘기하는 이 T자형은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람이 시켜서 AI를 하는 부분이죠. 즉 AI가 사람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들, 챗GPT를 통해서 글을 작성한다라든지 음악을 생성한다라든지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일을 보조해주는 AI 역할인데, 이 AI가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AI가 사람의 일을 좀 더 확장하는 경우, 즉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최초로 챗GPT 활용 교육을 실시해서 거의 한 1200명 정도의 수강생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할 일이 많아져서 AI가 저를 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AI를 시키는 건지 물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이 AI 일을 보조하는 역할, 역T자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점점점 발전을 되면, 발전을 한다 해도 앞으로 10년 정도면은 I자형, AI가 사람의 일을 완전하게 대신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을 AI가 보조를 하면서 인간과 같이 일을 해 나가는 시대가 도래된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일자형 같은 경우는 변화없는 지금의 우리가 생성형 AI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업무 효율, 비인 소율이 굉장히 200배, 300배 높아지는 부분이 제가 실제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점점점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는 AI가 사람의 일을 완전히 보조를 하면서 하는 일들, 즉 영업, 교육, 기획, 집필하는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AI가 사람이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전문 업무라든지 법률 또는 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T자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입력 또는 전화 응대, 운전, 운반 업무들인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챗봇으로 대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점 화면에도 보시면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큰 역할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팁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이 활용의 팁은 먼저 이 딥러닝으로 학습한 생성형 AI가 학습을 영어로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면 답변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질문한다라든지 어떤 질문의 맥락과 목적을 요구사항에 자세히 적어주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준다든지,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생성해 오기 때문에 문장이 짧고 간결할수록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화식이 아니라 개조식으로 물으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예시를 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하우입니다. 이건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정리한 이런 핵심 프롬프트 잘 작성하는 방법인데,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질문하고 답변으로 끝나는데, 질문과 답변과 그다음에 질문자에 따라서 답변 형태가 다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답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 그다음에 상황, 즉 사전 지식을 입력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하고 내가 목적에 의해서 질문하는데 본인이 왜 질문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내가 보고자 하는 형태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리스트 형태다, 아니면 PDF 보고서 또는 HTML 형태다, PPT다, 엑셀 표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질문해서 답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질문해서 답변을 만들었다고 해서 야 이거 정말 훌륭해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서 내가 이 학습시켰던
내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던 이 내용들이 학습해서 그 다음 질문을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내가 역할을 부여하면 그 역할에 맞는 일을 계속 시키고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나만을 위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바이오 페르소나라고 하게 되면 챗GPT하고 생성형 AI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페르소나 지정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내가 바이어한테 질문을 해서 바이어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은 금상첨화인데 내 바이어가 내가 원하는 질문과 답변을 못할 경우 또는 안 해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상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나 그 사람이 특징적으로 이 구매를 하고 싶은 많은 부분들을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서 가상의 바이어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면 가상의 페르소나가 바이어가 답변을 해서 이 답변이 모아지면 그 답변이 모아진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엑셀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정현진 이 페르소나인데 나이는 28살, 성별은 남성, 위치는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교육과 직업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페르소나가 좋아하는 이들은 MZ세대잖아요. 그럼 MZ세대가 무엇을 좋아할까라는 것을 챗GPT를 통해서 바이어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고 배경과 직업을 취합할 수가 있고 목표와 동기를 취합할 수가 있고 도전과 문제점을 취합할 수가 있고 성격 특성, 미디어 소비 습관이라든지 구매 결정 요소 이런 부분들을 바이어 페르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많은 바이어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답변한 것을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마케팅의 정확도, 힛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페르소나뿐만 아니고 챗GPT로서 페르소나를 많이 활용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봤어요.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줘 라고 제가 바이어 페르소나한테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챗GPT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에 맞는 답변을 쭉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챗GPT를 통해서 얻는데 여기에서 답변은 바이어 페르소나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챗GPT를 이용한 바이어 페르소나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고객이 이해한 상태 앞에 지정된 예를 들어서 28살의 정현진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전공을 무엇을 했고 직업은 무엇인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격에 맞도록 그 사람이 답변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형태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보듯이 스마트 기준을 적용한다라든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달성 가능한 관련성 있는 시간 기반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마케팅을 활용하게 되면 마케팅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고 제가 지금 업무를 보면서도 이걸 바이어 페르소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바이어, 가상의 고객을 지정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효율을 향상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가 질문과 답변뿐만 아니고 이미지를 또는 영상을 잘 생성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부서 이외에 홍보 마케팅 부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 또는 콘텐츠를 새롭게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이 직원들이 이 챗GPT를 활용해서 이 효율을 높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하고 제가 교육을 받았던 디자인 생성 가게라든지 캐스코라든지 또는 이 영우 디지털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기업에 맞는 디지털 및 콘텐츠를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인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직접 누구나 이 활용 방법만 알면은 쉽게 내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그 콘텐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생성형 AI의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전파가 좀 늦어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굉장히 큰 갭이 점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자인 및 콘텐츠, 예를 들어서 달리3를 사용한다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미드저니, 뭐 코파일럿, 뭐 이런 형태들, 그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가 디자인 및 콘텐츠 업무를 생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런 회사들의 AI 툴을 활용해서 디자인 및 콘텐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챗GPT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면 먼저 탁 앉아서 노트북을 켜든 아니면 데스크탑을 탁 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왼쪽 상단에 챗GPT를 띄워놓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많은 교육생들도 그렇게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 운영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궁금한 것부터 질문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즉시 일을 처리하면서 내 일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 및 비즈니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지금도 한 사례가 200개 이상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직접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내 업무를 활용한다면은 업무 효율을 200배, 300배, 저는 한 1000배 이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을 하면서 업무 효율을 뭘로 어떻게 높이지? 라고 하게 되면, 기업에서 일반 사무의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 자동화 및 디지털화 또는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도입, 지속적인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업무 분석 및 프로세스 최적화,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자동화 및 디지털, 그럼 어떻게 해? 이것을 챗GPT라든지 생성형 AI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차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업무 효율을 즉석에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조사 업무 효율 향상하는 부분은 챗GPT는 예를 들어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서 답변을 해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글은 다 읽었다고 보고, 뭐 성경 또는 뭐 법령, 그런데 논문과 우리가 접근을 하지 못했던 글들도 굉장히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조사 업무를 어떻게 할까를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 화면이에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과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도움을 직접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조사를 한다. 그러면 논문을 찾는다. 일반적으로는 자료조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질문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줘.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생성형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생성형의 정의, 주요 활용 사례, 자연어, 그다음에 기술적 배경, 추가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주는데 여기에는 좀 약하죠. 논문이 하나, 둘, 셋 관련 논문들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편리성을 즉석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찾는다든가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찾아서 분석을 한다라든지 또는 논문을 찾아서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문을 작성한다라든지 논문을 한 5개를 올려놓은 다음에 내가 새로운 논문을 내가 연구하고 싶은 논문을 새롭게 하나를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제가 질문 딱 하나 했어요. 생성형 AI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줘. 그러면 AI는 생성형 AI와 최신 논문 중심으로 2023년 중심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은 누가 생성했을까요? 이것은 과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통해 답변을 생성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동일하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기반의 답변을 생성해서 이렇게 문장을 생성해줘요. 매번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내가 필요한 논문을 이렇게 3개를 찾아줬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논문을 검색할 수고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 논문을 찾으려면 국회 도서관을 가든 학교 도서관을 가든 유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고 자료 입력하고 회원 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논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성형 AI는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AI가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방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2번의 이 키워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굉장한 부분의 전문 지식과 논문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하기 힘들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찾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이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논문을 찾아서 이 논문을 요약하고 논문과 또 한 5편의 참고 문헌을 가지고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서 제가 아티클로 제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논문을 어디 발표도 할 수가 있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구하는 R&D 센터라든지 대학생들, 교수님들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게 된 거죠. 과거에는 하나하나 찾아서 번역하고 하는데 50개 언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